당신은 지금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출근길에 이메일을 확인하며 회의 중에도 메신저 알림을 확인합니다. 저녁이면 운동도 해야 하고 자기계발 강의도 들어야 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챙겨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런데 왜일까요?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는데도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마치 모래를 움켜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더 많이 붙잡으려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잃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더 많이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목표, 더 많은 계획, 더 많은 활동. 우리는 성공이 덧셈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를 더하고 또 하나를 더하면 결국 큰 것이 된다고. 하지만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이 쓴 원싱이라는 책은 정반대의 진실을 말합니다. 성공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라고. 많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 하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고 말입니다. 우리 뇌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는 뇌가 여러 작업 사이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주의를 옮길 때마다 뇌는 재조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전환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용이 생산성을 최대 40%까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당신이 동시에 세 가지를 한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는 세 가지 모두를 절반의 효율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집중력의 분산입니다. 물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양의 물이라도 넓게 퍼지면 얕은 웅덩이가 되지만 한 곳에 모으면 깊은 우물이 됩니다. 우물은 생명을 살리지만 웅덩이는 금방 마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에 나눠 쓰면 10개의 얕은 웅덩이만 만들 뿐이지만 단 하나에 집중하면 아무도 파지 못한 깊은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싱의 저자들은 도미노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도미노가 자기보다 1.5배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물리학 법칙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5cm짜리 도미노 하나로 시작해서 23번째 도미노에 이르면 에펠탑만 한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도미노를 정확하게 쓰러뜨려야 한다는 것. 당신에게 필요한 건 수백 개의 도미노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올바른 도미노를 찾아 그것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찾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이 더 쉬워지거나 불필요해지는 그 한 가지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을 이 한 문장으로 걸러내세요. 지금 하려는 일이 정말 그 한 가지인가? 아니면 그저 바쁘게 만들 뿐인 또 하나의 도미노인가? 브라이언 체스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을 졸업한 그는 2007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지만 월세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친구 조 게비아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돈을 벌 방법이 필요했어요.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었고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할 수도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단순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자기 집 거실의 빈 공간. 컨퍼런스 기간 동안 호텔방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에어매트리스를 빌려주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단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사업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다른 수입원을 찾지 않고 오직 사람들이 빈 방을 공유하게 만드는 것에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2008년 에어비앤비가 탄생했고 지금은 전 세계 숙박 산업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 성공한 이유는 많은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를 제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라 블레이클리는 어떨까요?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그녀는 로스쿨 시험에 2번 떨어졌습니다. 디즈니월드에서 관광객 안내원으로 일했고 그 다음엔 팩스기를 파는 외판원이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의 더운 날씨에 정장을 입고 팬티 스타킹을 신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팬티 스타킹의 발목 부분을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편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다른 여성들도 이걸 원하지 않을까? 그녀에게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었고, 다시 로스쿨에 도전할 수도 있었고, 안정적인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축한 $5,000를 모두 쏟아부어 단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속옷 라인이 보이지 않는 보정 속옷, 스팽스. 처음 2년간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바이어들은 거절했고 투자자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제품, 단 하나의 믿음.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소개되면서 스팽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사라 블레이클리는 역사상 가장 젊은 여성 자수성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의 넷플릭스는 어떨까요? 보든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에서 컴퓨터과학 석사를 받은 그는 1991년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해 성공적으로 매각했습니다. 1997년 그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영화 아폴로 13 DVD를 빌렸다가 반나비를 놓쳤습니다. 연체료가 $40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연체료가 없는 대여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처음 넷플릭스는 단순했습니다. DVD를 우편으로 배송하고 연체료 없이 원하는 만큼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영화관 사업도 해야 하는 거 아냐? 비디오 게임 대여도 하면 좋겠는데? 음악 CD도 같이 빌려주지 그래. 하지만 헤이스팅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화, 오직 우편 배송, 오직 구독 모델. 다른 건 안 했습니다. 2007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음악이나 게임으로 확장하라고 조언했지만 넷플릭스는 영화와 드라마라는 단 하나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넷플릭스는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재정의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닥터자르트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아시나요? 건축감리 회사에 다니던 이진욱 대표는 2003년 우연히 피부과에서 비비크림을 접하고 그 가능성에 매료됩니다. 건축가였던 그는 매형인 정성재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의사의 전문성과 제 사업 감각을 합치면 어떨까요? 2004년 둘은 닥터자르트 닥터 조인스 아트를 창업합니다. 의사 닥터와 예술 아트이 만나다는 뜻이었죠. 처음엔 모든 걸 다 하려 했습니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색조까지. 하지만 이진욱 대표는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건 피부과학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단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피부 진정과 재생에 특화된 더마 코스메틱, 시카페어 크림이라는 단 하나의 제품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 제품 하나로 글로벌 시장을 뚫었습니다. 무신사의 조만호 대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1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는 좋아하는 운동화 사진을 올리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직관적이었죠.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 무신사. 그저 취미였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그는 무신사를 운영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돈이 되지도 않았지만 말입니다. 2009년이 되어서야 그는 커머스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선택이 있었습니다. 모든 패션 아이템을 다 팔 것인가, 아니면 하나에 집중할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국내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독립 디자이너들의 옷만 모았습니다. 10대와 20대, 패션에 진심인 사람들만을 위한 플랫폼. 그게 무신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지금 무신사는 연거래액 5조 원을 넘어섰고 한국을 넘어 글로벌 K-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팔려 하지 않고 단 하나를 제대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 1997년 애플로 돌아온 그가 마주한 건 파산 직전의 회사였습니다. 350개가 넘는 제품 라인, 겹치고 또 겹치는 모델들, 정체성을 잃은 브랜드. 모두가 말했습니다. 더 많은 제품이 필요해. 더 많은 시장을 공략해야 해. 하지만 잡스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화이트보드에 익시표를 그렸습니다. 가로축은 데스크톱과 포터블, 세로축은 일반 소비자와 전문가. 내 계획한.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제품만 만들 겁니다. 350개를 10개로 줄이고 결국 핵심 4개 카테고리로 압축했습니다. 임직원들은 항의했습니다. 미쳤어요. 경쟁사들은 수백 가지 제품을 내놓는데 우리는 4가지만 만든다고요? 잡스의 대답은 단 2단어였습니다.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1년 뒤 애플은 $10억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로 이어지는 혁신의 역사를 썼습니다. 잡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한 일만큼이나 하지 않은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성공은 무엇을 더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뺐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사람들이라는 것. 그들은 나무를 키우는 법을 알았습니다. 좋은 정원사는 물을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를 잘 치는 사람입니다. 죽은 가지, 영양분만 빼앗는 가지, 방향이 잘못된 가지를 과감히 잘라내야 나무가 제대로 자랍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가지치기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원싱의 저자들은 초점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이 더 쉬워지거나 불필요해지는 그 한 가지는 이 질문을 당신의 삶 전체에 그리고 각 영역에 적용해 보세요. 건강을 위한 나의 원싱은 무엇인가? 일에서의 원싱은? 관계에서의 원싱은? 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할 겁니다. 건강을 위해선 잠을 제대로 자는 것, 일에서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에 집중하는 것, 관계에서는 진짜 중요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복잡해 보이던 삶이 단순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이 집중이란 당신이 집중하는 대상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수백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에게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을 잡으려다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많은 것을 포기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으니까요. 한 곳에 집중된 힘은 어떤 장벽도 뚫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햇빛은 따뜻하지만 종이를 태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에 모으면 종이가 타오릅니다. 같은 빛인데 집중되면 불이 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지면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한 곳에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몇 개인가? 아마 대부분은 중요하지 않거나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일 겁니다. 이메일 확인, SNS 스크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미팅, 습관적으로 보는 유튜브. 그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가세요.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당신의 원싱입니다. 브라이언 체스키는 빈방 공유라는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사라 블레이클리는 보정 속옷이라는 하나를 믿었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는 영화 스트리밍이라는 하나를 파고들었습니다. 이진욱 대표는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하나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조만호 대표는 스트리트 패션이라는 하나를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4가지 제품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릴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입니다.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게 어렵습니다. 버리는 것보다 붙잡는 게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무언가를 더할 때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에서 9가지를 지우고 단 하나만 남긴다면 그 하나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밤 그 질문에 답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하나씩 지워나가세요. 당신의 원싱이 선명해질 때까지. 그때 비로소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적게 가질수록 더 많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